머리카락 한 올의 1000분의 1, 0.1 마이크로미터. 이 오차 안에서 칩과 칩을 붙여야 합니다. 한 장이 어긋나면 12장이 전부 폐기됩니다. 실패하면 수율이 무너집니다. 수율이 무너지면 엔비디아의 AI 칩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이 정밀도를 양산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삼성도 아닙니다. TSMC도 아닙니다. 인텔도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국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1%. 나머지 29%를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모든 경쟁사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첨단 HBM3이 12단 제품 영역에서는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이 회사가 장비 출하를 멈추면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이 서고 마이크론의 AI 메모리 양산 계획이 흔들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출시 일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반도체 역사상 후공정 장비 단 하나가 글로벌 AI 산업 전체에 숨통을 쥐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22년간 후공정 장비 시장을 분석해 온 리처드 웨인입니다. TSMC, 인텔, 마이크론의 패키징 기술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비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진단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3년 전까지 저는 한미 반도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후공정 장비라고 하면 네덜란드 BESI, 싱가포르 ASMPT, 일본 신카와 이 세 곳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의 주인은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 이 공식이 깨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HBM 공급망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3이 12단을 양산하는 핵심 공정에서 열압착, 본딩 장비의 90% 이상이 단일 공급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6개월간 이 회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년간 쌓아온 반도체 장비 산업의 지도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중소기업 하나가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의 글로벌 장비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이 자리에 올라섰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런데 GPU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PU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초고속 메모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HBM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얇은 메모리 칩 여러 장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8단, 12단, 그리고 곧 나올 16단. 각각의 칩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전극이 있고 이 전극들이 위아래 칩의 전극과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여기에 실리콘 관통 전극, TSV라는 기술이 쓰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위아래 칩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 칩들을 어떻게 붙이느냐입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종이 12장을 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종이 한 장의 두께가 머리카락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찍힌 수천 개의 미세한 점들이 아래. 종이의 점과 정확히 0.1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의 적혈구 크기가 약 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0.1 마이크로미터는 적혈구의 70분의 1입니다. 이 수준의 오차 안에서 칩과 칩을 정렬해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어긋나면 12장 전체가 폐기됩니다. 이 작업을 하루에 수천 번, 365일 반복해야 합니다. 상온이 아닙니다. 섭씨 300도에서 400도 사이의 고온. 이 온도에서 정밀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칩과 칩을 열로 접합합니다. 이것을 열압착 본딩, 영어로 서머 컴프레션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그리고 이 TC 본더를 양산 수준의 수율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한미반도체가 압도적 1위입니다.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글로벌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매출은 약 3,660억 원.
시장 점유율 71.2%입니다. 2위인 싱가포르 ASMPT가 5.6%, 3위 일본 야마하 로보틱스도 5.6%,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10%대, 하나세미텍이 3.2%, 한미반도체 단 한 곳이 나머지 전체를 합친 것의 2.5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1위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그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3월 경기도의 작은 공장 창업주 광노권,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1938년생 1967년에 모토로라 코리아에 입사했습니다. 미국 모토로라의 한국법인 반도체 장비 제조 부문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반도체 초정밀 가공 기술을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광노권의 눈에 보인 것은 기회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금형 하나, 공구 하나까지 전부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자급률은 사실상 제로.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직접 도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광노권은 모토로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금형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반도체 초정밀 금형의 국산화.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화려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소파에서 잠을 자며 연구에 매달리는 나날이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시장에 신뢰도 없었습니다. 한국산 금형을 쓰겠다는 고객을 찾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노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도면을 그리고 금형의 정밀도를 한 단계씩 높여갔고 납기를 하루도 어기지 않았고 품질로 증명했습니다.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18년의 축적이 폭발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1998년 광노권이 직접 개발한 비전 플레이스먼트 시스템. 이것이 한미 반도체의 운명을 바꾼 기술이었습니다. 카메라로 반도체 칩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자동 배치하는 장비입니다. 이 기술 하나로 한미 반도체는 2004년부터 다이소팅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00개가 넘는 특허가 축적됩니다. 한미금형이라는 이름은 2002년 한미반도체로 바뀌었고 2005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더 이상 금형을 깎는 작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곽동신 창업주 광노권의 장남입니다. 2007년 33세의 나이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2세 경영인. 아버지에게서 기술에 대한 집착을 물려받았지만 그가 일궈낸 미래는 아버지의 시대와 달랐습니다. AI가 온다. AI가 오면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한다.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하면 메모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칩을 옆으로 나열하는 시대는 끝난다. 수직으로 쌓는 시대가 온다. 쌓으려면 붙여야 한다. 붙이려면 장비가 필요하다. 누가 그 장비를 만들 것인가? 곽동신은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HBM 전용 TC 본더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TSV 듀얼 스태킹 TC 본더가 탄생합니다. 하나의 장비에서 두 개의 칩을 동시에 적층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HBM 양산의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장비가 되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CF 방식과 MR-MUF 방식, HBM을 접합하는 두 가지 주요 공정을 모두 지원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라미네이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마이크로미터 이내 12단, 16단으로 올라갈수록 누적 오차가 수율을 결정짓는데 한미 반도체의 장비는 이 오차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BESI와 싱가포르 ASMPT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플립칩 본딩과 기존 패키징 장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HBM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거대하게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장비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의 신카와는 TC 본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HBM 전용 양산 장비로 발전시키는 데 뒤처졌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고객사와 나란히 앉아 장비를 설계하고 양산 라인에서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치며 공정을 최적화하고 기술 장벽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선발주자의 이점이 아닙니다. 미래를 먼저 읽은 자의 이점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5년
한미 반도체의 연간 매출은 5,767억 원.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영업이익 2,514억 원. 영업이익률 43.6%. 장비 회사가 4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객사가 가격을 깎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2025년 SK 하이닉스의 장비 가격을 25%에서 28%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고 고객이 수용하는 구도.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관계를 슈퍼을이라고 부릅니다.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갑보다 강한 교섭력을 가진 기업. 한미 반도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은 HBM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2026년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546억 달러. 전년 대비 58% 성장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울트라, AMD의 MI400,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전체가 AI 칩에 H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TC 본더의 71%는 한미 반도체가 만듭니다. TC 본더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반도체의 독주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론과 중국 메모리 기업들까지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12월 광노권 창업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5세. 1980년 좁은 소파에서 잠을 자며 금형을 깎던 엔지니어. 43년간 반도체 장비 국산화라는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일주기를 맞아 추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광노권이 평생 반복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죽는다.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1%라는 숫자가 그 말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곽동신은 아버지의 별세 후 2024년 12월 회장으로 승진하며 2세 경영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첫째, 미국 법인 설립 추진.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진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차세대 와이드 TC 본더 개발. HBM5와 HBM6 시대에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보다 더 넓은 면적을 더 정밀하게 본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2026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세미콘 코리아에서 이 와이드 TC 본더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직 경쟁사 중 누구도 이 수준의 차세대 양산 장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하나세미텍과 ASMPT를 대한 공급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단일 공급사 의존은 리스크입니다. 장비 가격 교섭에서 불리해지고 납기 지연 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세미텍은 2025년 SK 하이닉스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TC 본더를 수주했고 특허 소송으로도 한미 반도체와 맞서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한미 반도체가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0월 하나세미텍이 맞소송으로 응수했습니다. TC 본더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하나세미텍의 TC 본더 글로벌 점유율은 3.2%입니다. ASMPT도 5.6%. 한미 반도체의 71.2%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곽동신 회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SMPT나 하나세미텍과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도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2년은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경쟁사가 현재의 격차를 좁히는 동안 한미 반도체는 이미 다음 세대의 장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22년간 반도체 장비 산업을 봐왔습니다. 전공정에서 네덜란드 ASML이 EUV 노광 장비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ASML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후공정에서 한국의 한 기업이 이에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ASML의 시가총액은 300조 원이 넘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약 8조 원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정 내에서의 지배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의 ASML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1980년 모토로라 코리아의 엔지니어 한 사람이 소파에서 잠을 자며 금형을 깎았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전 세계 AI 반도체의 핵심 공정을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작동하려면 HBM이 필요하고 HBM이 만들어지려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로를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칩과 칩을 이어붙이는 마지막 한 단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열쇠를 한국의 한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기술은 반드시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1000분의 1의 정밀함 안에서 묵묵히 쌓아온 45년의 시간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